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후보군들이 적어도 그 여당 안에서는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있는 편인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얘기해 보면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확인을 해 보니 안 할 거예요? 정말로 안 나올 거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럼 남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과 최근에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아니면 제3의 또 인물 수혈입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혹시 주목해서 본 분이 있습니까? 네. 그건 확실히 있어요. 아 누굽니까 확실히. 저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네.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정파를 떠나서요. 네. 서울시는 시행정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국제도시 서울을 좀 다듬어야 돼요. 아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원호예요. 아 정원호입니까? 해가 떠도 정원호, 달이 떠도 정원호. 야 선생님 이렇게까지는 누구를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그 지금 이제 후보군에 올라온 뭐 박주민 의원도 있고 또 누구죠? 뭐 전현희 의원도 전현희 있고 뭐 서영교 있잖아요. 의원도 네. 있고 박홍원 의원도 있고 현역 의원들이 많이 출마를 하겠다고 했죠. 그분들의 성취 동기를 폄하할 수는 없죠. 나도 큰 정치를 해보고 싶다 뭐 알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나에게 맞는다 하는 거하고 시행정을 잘한다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그중에 그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시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데 2년 3년 걸릴 사람들도 많아요. 아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예, 정원호가 해야 돼요. 저 정원호하고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전혀 행- 모르실 것 같아요. 예. 행정만 본 거예요. 행정만. 음. 성수동 키우듯이 서울은 아직도 너무너무 다듬어야 돼요. 다듬을 게 많아. 박원순 시장이 정말 그 허수룩한 데를 다듬어 놓은 거거든요. 큰 그 빌딩, 골목골목을 큰 거 예. 안 짓고 지금 외국인들 와서 유럽보다 좋네 이런 데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이제 박원순의 손길인데 불행한 일로 대가 끊겼는데 정원호가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정치적 입김이 발언권이 세고 막 정면으로 여야 맞부딪히는 그런 것보다 정원호 같은 사람이 득표력에도 유리해요. 아. 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예를 들면 그 일례로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온 모습들을 선생님 보시고 인제 얘기하시는 거죠, 뭐 대체로는. 행적도 네. 찾아보고 네. 방송을 한 3번 봤나?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렇게 본 결과 정원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정원호 구청장이 언변이 막 이렇게 특출난 사람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근데 그 언변이 되게 못났지. 근데 이제 그런 정치인들을 이게 주변에서 많이 관찰을 좀 어쨌든 간에 직간 접촉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럼 그 사람이 끌리는 이유는 그 아까 행정가적인 면모 이런 거 말고 인간적인 매력도 있어야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매력을 느꼈습니까? 그게 너무 부족하더만. 그거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뭐 국힘 쪽이라도 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 개인 캐릭터가 대중을 딱 끌어당기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존재해요. 맞아요. 네. 예. 가령 홍준표도 그런 매력이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기가 이렇게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예. 거. 참 그런 점에서는 저 양념 안 한 음식 같은 그런 근데 뭐 박원순은 매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더 예. 어떻게 보면 더 사실 밍밍했죠. 그 이 박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아저씨였지. 그러나 이제 의지와 역량을 갖고 시행정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끄러운 노이즈도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뭘 느꼈냐면 정원호 씨는 뭘 해야 될지를 확고부동하게 알고 있더라고. 아 뭘 해야 될지를. 내가 시행정을 맡으면 서울시를 맡으면 뭘 해야 되겠다에 대한 플랜과 확신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느낀 결론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꼭 재밌는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진보 성향을 갖거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일 제대로 할 사람 이 사람 한번 맡겨주자. 그러고 싶어요. 소문 시끄럽지 노이즈 없는 시장으로. 네. 아 정말로 이제 그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나 듣다 보니까 이런 인물 평가지도 좀 하게 되는데 그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또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대하고 중요하긴 하지만은 다양한 권역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얻느냐 마느냐의 사활이 걸린 전투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판에서의 전략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민주당이 선거를 어떤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치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략과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전략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총선 그때 민주당 내지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어요? 피 터지게 나갔어요. 그렇죠. 예.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없게 예. 예. 기어갈 수만 있어도 투표를 다 했죠. 한 거예요. 그 후에 대선은 어땠는지 아세요? 보수 쪽에서 기어갈 수만 있어도 다 김문수 찍었어요. 그래서 41%가 나온 거예요. 꽤 많이 나왔죠, 사실은. 그럼. 예. 기어갈 수만 있어도 투표장엔 기필코 가야 된다는 이 엄정한 인식만 있으면 민주당은 무조건 이겨요. 아, 간절한 게 있어야 되는구나.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느슨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재명 지금까지 6개월 받고 다음 내년 6월 아니에요. 내년 6월입니다. 6개월 남았어요. 예. 거의 1년을 지켜보게 될 텐데 음. 그 공과 아픔과 슬픔과 성취와 기쁨을 이렇게 같이 파도를 타다 보면 또 결연한 의지가 생길 텐데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투표율이 50% 내외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는 데가 이기는 거거든. 평소에 지지율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기를 쓰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 대선과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이 더 비유가 적합할 것 같은데 정말로 그 범여권 지지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라는 게 윤석열을 일당들에 대한 비행들을 보면서 그럼 정말 투표로 심판해야 아, 되겠다 이런 거였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왔던 것처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남은 6개월간의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결국 귀결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꼭 남은 6개월이라기보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얼마큼 있을지는 몰라요. 아까 제 얘기하면 13년 있는 거고 최장 그런 거고 지금. 상식에 의하면 13년 해야 돼. 상식대로 하자면 이제 뭐 한 4년 남는 건데 3년 반 남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뛰어난 사람은 예측을 항상 벗어나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예측을 벗어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냥 무슨 소리 할까 봐 하나의 예를 들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한다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특히 진보에 지읒자만 달고 있는 사람도 다 난리를 쳤어. 저도 나가서 반대했어요, 그때. 예, 반대 시위하고. 저 하나 자랑할까요? 그때 한겨레 신문에 내가 고정 칼럼을 쓰고 예.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러저러한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 동경에서 보낸 편지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걸고 싶다. 내 판단을 걸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는데 그때 목숨 걸고 반대했던 자들이 한 번도 반성한 거 못 봤어. 그건 맞네. 내 판단이 틀렸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TV 토론회 이런 데 나와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있어. 그 교수 이모 송모 뭐 하여튼 단 한 번도 반성을 안 하더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해안이 당대 대중에게는 이제 이해가 안 가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보수 세력들이 막 완전히 색깔론으로 난리를 쳤지만 평화 체제 구축 지금 아무리 북한하고 사이가 저도 오늘 전쟁이 날지 내일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 상태 아니잖아요. 네네. 옛날엔 진짜 그러고 살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포석은 현재는 뭐 정권 인수해서 수습해서 기본적인 거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도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위 큰 포석이 있는 그 시대적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벙찌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건 금세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권력 기반을 좀 더 네, 강화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열심히 얘기했던 한국의 세 번째 도약,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일에 향도자, 리더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면 되리라. 음. 제 얘기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하세요? 이 입장이 아니라 믿고. 우리가 신뢰한 사람이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길로 끌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학수 선생님과 이러저러한 그런 현안 이야기들 이재명 정부 6개월 얘기해 봤는데, 야, 정말로 이제 사실 그간에는 방송 전혀 안 하셨잖아요. 물론 방송을 처음이에요, 너무 처음. 잘하시는 유명한 분이긴 합니다만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게 되면 다시 열었을 때는 뭔가 막힘이 있거나 주저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주저함 없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튜브에서 요새는 법 전문가 아니면 기자, 이들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 다 법조항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철학적인 비전이나 요런 뭔가 명쾌하게 정세를 그렇게 큰 틀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드물긴 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에 맞아요. 흥미성 네. 때문에 이제 매몰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음. 잊어먹는 게 있는데 나는 근데 법 하는 것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법. 오히려 그 당위적인 부분이 생기면은 그거는 법을 맞추면 되는 건데 그럼요. 우리는 법이 안 돼서 당위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역사가 진일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법에 가로막히면 아무것도 못 바꾸는 거죠. 법은 대중이 만든 거예요. 네. 역사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 임기도 음.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왕정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해서 내각제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현역 대통령의 재출마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